개념 읽어볼까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뜻 동그라미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작아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단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갰을 때 뜻이 없어지거나 뜻이 사라지게 된다. 뜻이 혹은 변하게 된다 하면 걔는 더 이상 쪼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소는 가장 작은 단위고, 그러면 그 밑에 한번 적어주세요. 그 개념 밑에. 그래서 형태소를 최소 유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작은데 가지고 있대, 의미를. 그래서 최소 유의어다, 형태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태소 분석을 그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형태소 분석한 거 가지고 그 다음에 걔가 무슨 형태소냐 하는 걸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형태소는 종류가 있다라는 뜻인데, 혼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 이걸 어휘 형태소,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휘 형태소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형식 형태소 혹은 문법 형태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종류가 된다는 게 둘 이렇게 나뉘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사과가 시다를 한번 볼까요? 사과가 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얘를 형태소를 분석을 해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부분까지 하면 얘가 이제 떨어지는 거는 아이들 잘해. 시다는 어떻게 돼요? 얘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죠. 그럼 얘도 바꿨을 때 시, 다 사이에 얘는 시겠다 내가 추측할 수도 있죠. 그 말은 시와 다 사이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은 형태소로 더 이상 쪼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 플러스 get이 들어가면 안 되죠. 시, 다 요렇게 나뉘어집니다. 형태소가. 그럼 얘는 더 이상 디귿과 아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니고, 지금 사와 과로 나뉠 수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나누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요렇게까지 쪼갤 수 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얘가 자립이냐 의존이냐 실질이냐 형식이냐에 따라서 나누자. 사과는 뭐예요? 자립 형태소이면서 형식이에요? 아니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질 형태소고요. 가는 조사죠. 얘는 뭐예요? 의존. 혼자 쓰지 않아요. 항상 체언 뒤에 붙었어요. 그다음 의존 형태소이고 얘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얘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자립하지 않고 용언의 어간은 항상 어미와 결합을 하죠. 사과가 시 이렇게 해서 문장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어간은 항상 어미와 붙어서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의존이죠. 의존이면서 실질인 친구입니다. 기억해 두실 것. 그 다음에 얘는 마찬가지 의존이면서 얘는 형식 형태소죠. 어미는 문장을 끝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립 형태소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이런 것들이 다 자립 형태소에 들어가고요. 의존 형태소는 그러면 의존 형태소 외에 나머지는 다 자립 형태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얘가 뭐예요? 품사로 이야기해 줄게요. 조사. 일단 품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두어야 되는 게 얘 뭐였어요? 어미라고 했죠?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미가 의존 형태소예요. 그 다음 거기에 플러스 뭐가 또 되느냐면 단어를 형성할 때 접사들 얘들 다 의존 형태소입니다. 됐니? 그럼 실질 형태소는 다 들어가는데 특히 용언의 어간이 의존 형태소이지만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야? 실질 형태소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형식 형태소는 뭐죠? 조사, 어미, 접사. 끝. 되겠어요? 조사, 어미, 접사는 형식 형태소다. 적으십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는 요거는 안 적혀 있어요. 요거 적으면서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의존 명사는요? 의존 명사는 항상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걔는 품사가 뭐야? 명사지. 의존 명사는 명사지. 명사는 선생님 어디야?
걔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라고 봐야 돼. 알겠니? 의존 형태소는 조사, 어간, 어미, 접사 이거 끝. 됐어?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 이게 끝이야. 그러면 철수는 여기 지금 없는 거는 문장 예로 드는 거 26쪽 오른쪽에 빈 공간에 적으셔요. 철수는 철수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할 수 있다 라고 보자.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우리 형태소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형태소 분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더 이상 쪼갤 때 이거 대신에 다른 말이 들어가면 걔는 쪼개질 수 있는 거야. 철수 대신에 영수 들어갈 수 있지. 그럼 얘는 떨어지는 거지. 철수 플러스 는 플러스 여기까지는 애들 잘 나눈다? 그런데 얘들아 얘는 봐봐. 원래의 할이 원래는 뭐야? 원래 용언의 어간의 모습이 하다죠. 하다. 그죠? 그럼 얘는 하다죠. 하 요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리을 플러스 수 플러스 얘는 의존 명사 플러스 있다 it 플러스 다예요. 얘는 지금 선생님 붙임표 요거 조금 생략할게요. 요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용언, 조사, 어간, 어미, 접사는 의존이라고. 자, 그 다음에 조사, 어미, 접사는 형식이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얘 의존 명사지만 얘는 뭐예요? 의존 명사죠. 명사는 자립이면서 실질이에요. 얘는 자립이면서 실질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있다에서 it은 뭘까요? 노란색으로 할게요. 얘는요. 안 나온다. 얘는 용언의 어간이잖아. 얘들아 용언의 어간은 뭐죠? 용언의 어간은 자립 아니죠. 의존이면서 실질인 거예요. 얘는요. 의존이면서 형식이죠. 어미니까. 얘는요. 철수 혼자 쓰잖아요. 자립이죠. 실질이고요. 는 조사죠. 조사는 뭐예요? 의존이면서 형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존이면서 형식이야. 이제 여기를 한번 해보자. 하다에자. 하다 원래의 어간은 하잖아요. 어간이니까 얘는 뭐야? 의존이면서 실질인 거고. 리을은요. 얘를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입니다. 관형사가 얘의 모습을 가져야 명사를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관형사처럼 보여주게 하는 관형사형 전성 뭐라고요? 어미라고. 선생님 방금 어미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얘는 뭐야? 어미. 형식, 형태소이면서 어미는 의존인 거야. 되니? 선생님 그래서 사실 형태소와 단어와 품사와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정확하게 계속 박혀 있어야 돼. 이걸 4번, 5번 이렇게 반복을 했을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릿속에 딱 정립이 되거든.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럼 선생님 하나 더 할게. 의존 명사도 어디다? 자립이다. 실질이고 그거 헷갈리지 말고. 자, 그 다음 문장 하나 더 내보자. 그러면 친구들 많이 헷갈려 하는 거. 우리 철수가 고생이 많다. 철수가 잠을 잤다. 자, 철수가 이건 요렇게 나누는 거 알겠죠? 얘는 뭐예요? 자립이면서 실질, 의존, 형식이에요. 자, 잠을 잤다. 요거 볼게. 그럼 얘도 이거 사실 형태소 분석하는 거 우리 1학기 때 시험에 나온 학교 있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 여기에 다 이게 함정인데 다 빠져가지고 구분을 못했어. 이거 형태소 몇 개예요? 이거는 애들 저 선생님 저 알죠? 자에 아세 달을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잘했어 많은 아이들이. 근데 어디서 들렸게? 잠 플러스 을이잖아요. 아니야. 잠도 뭐가 되는 거야? 자다에서 뭐가 온 거야? 명사, 파생, 접사가 미음이 합쳐진 거잖아. 그래서 자다, 미음, 플을, 자, 아따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근이잖아. 그러면 실질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고, 미음, 접사잖아요. 접사. 명사로 바꾸어주는, 왜냐면 조사 앞에 붙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명사거든요. 체온이 돼야 된다고. 명사가 돼야 되니까 명사 파생 전미사입니다. 명사로 바꿔주는 동사였던 자다를 명사로 바꿔주는 뭐가 붙어서? 전미사가 붙어서. 그럼 얘는 전미사라고. 그러면 미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존이면서 형식 형태소 되는 거고, 얘는 조사니까 의존 형식이고, 얘는 똑같이 실질 의존이에요.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잠을 잤다 형태소 분석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나중에 품사까지 갔을 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잠을 잠. 이렇게 많이 쓰잖아. 나 오늘 잠을 잠. 어떻게 될까? 얘는 그럼 형태소 분석해볼게. 선생님, 잠은요, 자다에다가 미음이라면서요? 네, 거기에 을, 조사. 그럼 얘도요, 마찬가지 자다 플러스 미음이잖아요. 형태소는 이렇게 분석돼요. 그런데 품사 부분에서 참고합시다. 자, 얘가 이름이 달라요. 단어 형성에서 이름이 다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얘는 조사 앞에 얘는 체연이 되면서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이 미음은 명사 파생 전미사예요. 얘는요, 잠을 잠 했을 때 이 미음은 얘가 문장의 끝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용언에 간 뒤에 붙어 있는 뭐예요? 어미여야 돼요. 문장의 끝은 항상 뭐요? 미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미는 어미인데 마치 뭐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명사인 것처럼 보여주는 명사형 전성 어미예요. 그래서 얘는 전미사고 얘는 어미이기 때문에 얘는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 거고요. 얘는 품사는 바꾸지 않아요. 얘만 품사를 바꿀 수 있거든요. 얘는 품사가 바뀌지 않고 명사처럼 보이게만 한다고. 그래서 문장의 끝을 서술해주는 뭐예요? 얘는 그대로 동사예요. 이거는 품사까지 갔을 때 전미사, 어미 구분하시고 품사까지 문제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6쪽에 중간쯤에 보시면, 자, 그러면 형태소 분석의 실제, 선생님하고 사실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것도 지금 해봤는데 그러면 더 한번 할 수 있겠죠. 김밥을 먹었다. 나눠보세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김밥을 먹었다. 어떻게 나누나요? 얘는 김밥까지 다 이렇게 나뉘잖아요. 끝인가요? 아니에요. 어디에서? 김도 한번 쪼개볼까요? 김밥을 김이랑 밥으로 나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김밥도 나눠야 돼. 그러면 형태수가 몇 개 돼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야 돼. 이렇게까지 혹시 놓치는 거 없는지 형태소 분석 꼼꼼하게 해보셔야 되고요. 형태소는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고 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소는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 형태소들이 합쳐져서 더 큰 범위를 이루는 것이 단어라는 것이야. 그럼 단어는, 자, 26쪽 제일 밑에 보면 단어의 형성에서 단어에는 단일어가 있고 복합어가 있다고 나와 있죠. 단일어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옆에 사과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 옆에 적을게. 단일어는 어근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단일어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옆에 사과 이런 거. 얘는 어근이 하나죠. 사과. 얘가 적혀 있잖아. 어근 하나. 그러면 얘들아, 먹다는
선생님, 먹다는 얘는 어근도 하나고 형태소도 하나야. 그래서 어근 1이라고 적으시고 그 밑에 실질이라고 적을게. 즉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만 있어야 돼. 실질 형태소가 하나만. 그럼 먹다 한번 볼까? 먹다에서는 얘가 실질 형태소고 얘는 형식 형태소지. 접사라는 뜻은 아니야.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밑줄만 적을게. 자, 먹다 얘는 실질 형태소고 얘는 형식 형태소지. 그럼 실질 형태소가 하나, 어근이 하나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되는 거죠? 얘도 단일어가 되는 거예요. 형태소는 두 개지만 어근은 하나. 되겠니? 자, 그러면 단일어 외에 복합어라는 것이 있다. 복합어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복합어의 첫 번째는 뭐냐면 어근과 어근이 합쳐지는 합성어라는 것이 있어. 자, 합성어는 뭐다? 어근, 즉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아이 두 개가 합쳐져서 어근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졌댔잖아. 걔들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되거나 혹은 파생어라는 것이 있는데 파생어는 뭐다? 어근에 앞에 접두사가 붙거나 어근 뒤에 접미사가 붙는 거야. 머리도 짜 꼬리 밑자 쓰는 거지. 그래서 뒤에 접미사가 붙거나 앞에 접두사가 붙거나 뒤에 접미사가 붙어요. 그래서 사과 가지고 얘가 단일어였다면 사과나무 얘가 적혀 있죠? 얘가 어근.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김밥. 이런 애들이 어근과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파생어가 됐을 때는 접두사 붙은 풋사과. 얘는 어근이지만 풋이라는 건 사과의 뜻을 제한하는, 접두사는 뭐야? 뜻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고 접미사는 뜻을 더하거나 제한하거나 거기에 플러스 접미사는 선생님 아까 전에 예 할 때 원래는 자다에다가 미음이 붙으면서 동사를 뭘로 바꿨어? 명사로 바꿔주는, 품사를 바꿔주는 파생 접미사 했죠. 그래서 접미사는 뭐를 많이 하냐면 품사를 변경해주는, 품사를 바꿔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접미사는 품사를 바꿔준다. 그럼 품사 바꿀 수 있는 애가 다른 애가 있느냐? 없어. 접미사만이 품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적으시고 이거 하면 사실 뒤에 27쪽도 포함되는 거야, 얘들아. 27쪽 넘어가 볼게. 어근과 접사에서 어근이 무엇인지 이제 나와 있는데 어근은 뭐야? 단어를 형성할 때 그 단어의 실질 동그라미. 자, 27쪽 어근은 뭐라고? 실질 동그라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한다. 핵고구마, 밤고구마에서 얘가 어근이야. 그런데 선생님 밤도 네, 얘는 그럼 밤고구마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 되면서 얘는 합성어가 되는 거고. 그런데 핵고구마라는 애는 심지어 햇이라는 건 혼자 쓰지도 않아. 항상 어떤 말에 붙어서 뜻을 제한해주시, 그 해에 처음 난 이런 뜻을 제한해주는 얘는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접사는 어떤 거세요? 어떤 건가요? 접사는 형식 형태소고 의존 형태소인데, 자, 그 특징 개념 옆에 단어를 형성할 때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그 뜻을 자 줄쳐서 제한해요. 뜻을 제한한대요. 얘는 뜻을 제한해요. 뭐가요? 접사는요. 어근의 뜻을 제한합니다. 자, 그런데 종류에는 접두사가 있고 접미사가 있다. 선생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 표로 그럼 27쪽 중간에 나와 있어요. 여기 중간쯤에 보면 한번 볼까요? 파생어를 만드는 접사, 접두사인데 어근에 어디에 붙는다? 앞에 붙어. 접두사. 그러면 접미사는요. 파생어를 만드는데 어근의 뒤에 붙고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자, 어근과 밀착되어서 다른 말, 그 사이에 다른 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혹은 다른 말로 대체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 보면 접미사에는 특성이 하나 더 있죠. 줄 치세요.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것이 많아요. 자, 3. 얘도 원래 뭔데? 살다에다가 명사, 파생, 선미사, 미음 붙은 거야. 3. 이렇게. 그래서 얘는 동사였는데
뭐가 된 거야? 명사가 된 거지. 먹보도 한번 볼까? 여기 먹보. 얘는 뜻도 제한하지만 거기에 뭐도 바꿨어? 품사까지 바꿔주는 애였지. 그럼 먹다에다가 먹이라는 동사에다가 보가 붙으면서 뜻도 더해지면서 그 먹는 것을 잘하는 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 많이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거기에 동사였는데 이건 먹보가 되면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 얘들도 접두사의 얘는 날, 돼, 치, 푸, 전미사의 얘는 뭐야? 것, 이, 쟁이, 질. 얘들아 양껏 드세요 했을 때 것도 접사다. 알겠지?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근이라는 건 단어 형성할 때 나오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를 어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어간은 뭔데? 용언이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 개념이 다르다.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용언의 어간은 어근이 될 수 없나요? 용언의 어간이 단어 형성으로 왔을 때, 방금 봤을 때 먹다에서 먹이. 용언의 어간인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어근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어근과 어간은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28쪽 넘어갈게요. 28쪽. 자, 단일어와 복합어. 지금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8쪽에. 단일어는 뭐예요? 어근이 하나인 거예요. 여기요. 어근이 하나인 거예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가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형태소는 몇 개일 수 있어요? 2개 이상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먹다. 형태소 2개예요. 얻다. 형태소로는 3개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얘만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단일어지만 형태소는 3개예요. 요렇게 분석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복합어 중에서 복합어 밑으로 가서 개념에서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해서 어근 결합하면 합성어,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인데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면 알아두셔야 되는 거겠죠. 자, 대등합성어는 뭐냐면 어근과 어근이 대등한 의미 관계일 때, 즉 논 플러스 밭이 말 그대로 그거를 대등합성어라고 이야기하고, 종속합성어는 자, 여기다가 좀 적을게요. 합성어는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가 있다. 대등은 뭐야? 이거 사실 중학교 때도 사실 이것까지도 배웠을 거야. 대등은 뭐야? 앞뒤 관계가 정말 말 그대로 대등할 때 똑같은 자격을 가질 때 논밭 이렇게. 자, 앞으로 선생님 꽃길만 걷고 싶어요. 꽃길. 선생님, 그럼 이거는 꽃으로 된 길이잖아요. 그쵸? 꽃으로 꾸며진 길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종속합성어죠. 이런 게 종속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되겠니? 의미적으로 매여서 결합되었다,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융합합성어는 아예 새로운 뜻을 좀 가지고 새로운 뜻을 2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들을 융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예를 한번 보면 밤낮으로 일했다 했을 때 밤낮은 밤과 낮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그때는 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더해주죠. 그게 융합합성어입니다. 자, 그 다음 배열 관계에 있어서 대등종속 융합 외에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라는 것이 있어요. 통사가 뭐냐면 어떤 문장의 구성이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문장의 구성은 우리말에서 일반적인 어순이 뭐예요? 주어가 나오고 어떤 명사가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서술어가 뒤에 나오죠. 주어부가 있고 서술부가 있잖아요. 주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고 서술해주는 것들이 뒤에 나와요. 즉 명사, 대명사 이런 것들이 앞에 나오고 동사, 형용사가 사실은 뒤에 나오죠. 이게 서술부예요. 그럼 이것대로 품사적으로 이런 것들대로 이어서 그 어순을 따르면 통사적 합성어,
그거 아니고 이게 좀 바뀌거나 했을 때는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자, 통사적 합성어 그 예를 한번 보세요. 고무신은 명사 플러스 명사죠.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된 거고 된설이 이거는 형태소 분석이 어떻게 돼야 돼? 되다에다가 니은에다가 서리가 합쳐진 거야. 그치? 그럼 서리는 뭐죠? 명사예요. 그쵸? 근데 명사를 꾸며주려면 뭐가 돼야 되나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관형사거든요.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에다가 그 다음에 간이 붙었어요. 요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를 바꿔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얘는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능한데 비통사적 합성어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뭐예요? 용언과 체언이 연결될 때 이런 관형사형 어미가 꼭 필요한데 관형사형 어미가 필요한데 얘를 하지 않고 이런 게 없이 된 거야. 자, 꺽쇠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 꺽쇠라고 하잖아요. 꺾은 쇠겠지. 꺽쇠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얘는 꺾은 쇠인데 그럼 꺾다라는 용언의 간에다가 바로 뭐가 붙었어? 명사가 붙어버렸지. 그럼 원래는 사이에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생략됐다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좀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렇게 된 것들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노푸르다. 이거 예가 많이 나오죠. 노푸르다. 높다 푸르다잖아요. 그럼 우리 용언과 용언을 연결할 때는 연결 어미가 있어야 돼요. 높고 푸르다죠. 근데 그 고가 없어지고 그냥 한 어근이 두 개, 어간이 합쳐지면서 요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거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해요. 척척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척척박사에서 척척은 부사야. 부사의 명사가 합쳐졌지. 얘들아, 부사는 동사형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여기서 지금 뭘 꾸며주고 있어?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 통사적이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걸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파생어 볼게요. 자, 파생어는 뭐다? 접사가 붙는데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뭐 풋고추, 군침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는 여기 높다랗다, 얘들아 다랗다, 높다랗다, 우와 높다랗다, 커다랗다 이런 거에서 다랗다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접사가 되고 얘가 다른 어미죠. 접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몸매는 몸에다가 매 붙어서 매가 뭐가 되는 거? 아이고 미안해. 자, 몸에다가 매가 붙어서 얘가 접사, 얘가 어근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접미사에서는 밑에 적으셔야 되죠? 뭘 자주 바꿔줘요? 품사를 바꿔줍니다. 접미사는 품사를 변경시키는 경우가 많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9쪽부터 문장 한번 풀어봐 주세요. 요거는 선생님이 우리 제일 처음 배웠던 것이 음운이었어요. 그 음운은 소리의 단위였고요. 걔들이 합쳐졌을 때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음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한 글자 초성, 중성, 종성이 합쳐진 것을 음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들보다 또 커지면 그 음절 중에서 뜻을 가진 으로 넘어가게 되면 의미 단위로 형태소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 형태소들이 합쳐져서 혹은 단위로도 있겠지만 걔들이 단어도로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어의 종류 우리 이야기했던 뭐죠? 단일어와 복합어에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었고 그러면 이 단어들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분류할 때 그 다음에 이 문장 성분들이 나중에는 될 텐데 얘들이
단어를 분류하면 우리 이 표를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보셔야 되는데 30쪽은 뭐 이렇게 형태들하고 이렇게 쭉 뭐 나눴어요. 그쵸?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게 됩니다. 얘들아, 분류가 뭐야? 기준, 같은 기준에 있는 것끼리 묶어둔 것을 우리는 분류라고 하는데, 첫 번째 뭐죠? 형태가, 걔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러면 변할 수 있는 애를 가변어, 변하지 않는 애들을 불변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가변어는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뭐 했다, 이렇게 되는 애들. 그치? 그래서 뭐뭐 했고, 했니, 했지, 뭐 이렇게 다가 다른 말들로 계속해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용언의 어가는 바뀌지 않고 어미가 바뀌면서 계속해서 활용한다. 걔들을 우리는 용언이라고 부른다.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걸 용언이라고 하고 그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얘가 형태라는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요? 그러면 용언이라는 건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활용해서 사용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기능에 따라서 용언이라는 건 문장에서 서술해준다. 이게 주어를 서술해준다. 활용해서. 그 다음 얘는 의미에 따라서. 동사라는 건 움직임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상태와 성질을 나타낸다. 상태, 성질 나타낸다. 우리 이야기했고, 가변어 중에서 뭐뭐 다로 끝나는 건 용언 외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특이하게 서술격 조사, 이다가 서술격 조사이다. 나는 학생이다. 이런 거 할 때 이다. 이고, 이니, 이지 이렇게 계속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변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특이하게 얘만 가변어이고 변하고 얘는 관계어인데, 자, 그 관계어들 나머지들 관계를 맺어주는 명사, 그런 체언 뒤에 붙어서 관계를 맺게 해주는 조사들은 전부 다 서술격 조사 외에 나머지 전부 다는 불변어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조사. 그러면 조사에는 우리 뒤에서 또 보게 되겠지만 조사. 그 다음 관계언 위에서부터 할게요. 문장에서 몸이 되는 기능을 하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뭐 보어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을 체언이라고 이야기해요. 주어, 목적어, 보어 뭐 이런 애들이 된다. 그 체언. 그럼 체언이 될 수 있는 애들은 의미상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나 혹은 대신 나타나는 그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나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가 거기에 해당하는 체언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꾸며주는 수식어이 있어요. 꾸며주는 애는 무엇을 꾸며줍니까? 이 체언을 꾸며줄 수 있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줄 수 있는 관형사. 걔를 우리는 관형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용언을 꾸며주거나 또 다른 관형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을 우리는 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그 문장은 관계없이 사용되는 독립어는 감탄사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게 있고, 그럼 의의를 한번 볼게요. 얘는 이름이죠. 그럼 이름을 대신하는 거고, 수사는요? 수를 나타내는 거구나, 혹은 양을 나타내는 것일 거예요. 수사는. 관형사는요, 무엇을 수식을 해주는데, 관형 꾸며주는데 뭐를 꾸며준다? 체언 앞에 넣어서 체언을 꾸며줘요. 얘는 체언 꾸입니다. 이 체언들을 꾸며줘요. 새, 옷 이런 거 있을 때 새. 그럼 이렇게 관형사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나중에 다 했을 때 이제 이야기할게요. 새 옷과 예쁜 옷의 차이. 부사는요, 부사는 용어를 꾸며주거나 또 다른 관형사를 꾸며주거나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관형사만 체언을 꾸미고요. 나머지를 꾸며주는 것은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사는요,
격조사가 있고요. 어떤 격을 이야기하는지, 얘가 주어를 만들어주는지, 그 다음에 목적어를 만들어주는지, 보어를 만들어주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격조사가 있어요. 그 격조사나 이런 것들은 조사 안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격조사 안에 또 서술격 조사가 있는데, 얘는 가변어라서 제일 밑에 좀 따로 해두었다. 그 다음에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조사가 있어요. 와, 과. 이런 애들이 접속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뭐예요? 움직임을 나타내고, 형용사는 상태와 성질을 나타낸다. 그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앞에 한번 볼게요. 우리 관형사와 부사 선생님 특히 얘 이야기 했었어요. 자, 옷이 명사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새. 얘는 둘 다 꾸며주죠. 그런데 얘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관형사입니다. 그런데 얘는 형태가 원래, 얘는 새다 아니잖아요. 얘는 뭐죠? 예쁘다죠. 이 예쁜 애 원래 형태는 예쁘답니다. 그럼 이 형태가 변하는 아이들은 동사와 형용사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예쁜은 얘는 예쁘다의 예쁘에다가 어간 예쁘에. 이래서 얘들아 형태소 문서를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얘기야. 니은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옷이 나온 거죠. 그러면 예쁘는 어떻게 된 거야? 용언의 어간 플러스 이 니은이 관형사처럼 보여주는, 왜냐하면 관형사가 되어야지 명사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관형사형 전성, 성질을 바꿔주는 어미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래서 얘는 품사로는 뭐야? 여전히 어미는 품사 바꾸지 않는다고 했잖아. 얘는 뭐야? 여전히 품사는 용언 중에서도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다시 새 옷, 예쁜 옷에서 얘는 명사, 새는 뭐야? 얘는 관형사야. 예쁘는 어떻게 된 거다? 예쁘라는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꾸며줬을 뿐이지 품사로는 뭐이다? 여전히 형용사다. 되겠니? 하나 더 해볼게. 나 오늘 새 친구 사귀었어. 똑같이 새. 그런데 아니야. 이거 말고 나의 옛 친구, 오래된 친구. 그 친구는 나랑 오래된 친구지 라고 생각했을 때 친구는 명사야. 똑같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데 옛은 뭐죠? 옛다니? 얘는 형태 변하지 않잖아요. 얘는 뭐예요? 관형사예요. 얘는요. 오래되잖아요. 오래되다에다가 니은 붙어준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오래돼에 이 어간에 품사가 뭡니까? 오래되다. 동사인가요? 형용사인가요? 상태 성질이죠. 형용사입니다. 듣니? 자, 맛있는 밥. 내가 어제 먹은 밥이라고 있는 거 품사 해봅시다. 얘는 뭐죠? 명사입니다. 맛있는 밥, 먹은 밥이 둘 다 똑같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품사상 맛있는 이니까 선생님 관형사네요? 아니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얘의 새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얘는 형태가 바뀌지 않으니까 얘는 관형사가 될 수 있겠지만 얘들은 형태가 바뀌죠. 맛있는, 맛있다, 맛있고. 그럼 얘는 뭐야? 맛있다라고 하는 형용사지. 그 형용사에 뭐가 붙은 거야? 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거. 먹은도 은는이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거야.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나의 먹은 밥에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는 동사죠. 그래서 원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 관형사에서는 뭐랑 구분해야 된다? 관형사형 전성 어미랑 붙은 거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구분을 해야 되고, 감탄사는 뭐 혹격조사 붙었을 때 감탄사 아니다. 걔는 혹격조사가 붙으면 독립어이긴 하지만 그건 조금 다르다. 나중에 또 그건 문제로 나왔을 때 확인을 할게요. 관계원에서 조사 중요하겠죠. 그 중에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그 종류별로 있다라는 거. 얘들은 항상 뭐 뒤에 붙는다. 관계어는 체언 뒤에 붙는다. 그래서 얘들은 앞말에 붙여 쓴다. 조사는 한 단어다. 됐죠? 한 단어지만 앞말에 붙여 쓰는 맞춤법상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 서술격 조사는 조사지만 서술격 조사 2단은 가변어다. 그거 알아두시고, 용언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해서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그 다음 동사와 형용사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동사는 뜻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상태, 성질이 형용사고 동사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동사는 현재 진행형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 뭐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나 밥 먹는다. 근데 형용사 나 지금 아름답는다? 불가능하죠. 얘는 되지 않고. 얘는 동사는 명령형. 자, 동사는 명령형 가능합니다. 너 지금 가. 너 지금 자. 너 지금 자라. 가능하죠. 근데 형용사는요. 불가능하죠. 너 좀 예뻐라. 그럼 감탄에 알아는 대신 참 예뻐라. 얼마나 예쁜지. 너 참 예쁘구나. 이렇게는 될 수 있겠지만 명령형은 불가능합니다. 예뻐라 했을 때 예뻐질 수 있나요? 물론 선생님 이렇게 꾸미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령형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31쪽부터 하나씩 볼게요. 체언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예요. 체언의 명사, 대명사, 수사. 자, 체언에서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그 조사가 붙는다는 것. 체언 뒤에는 조사가 붙는데 이 조사는 간혹 생략될 때도 있다. 나는 떨어뜨리고 난리 났다. 그치? 나는 밥을 먹었다. 나 밥 먹었어. 이렇게도 말 되죠. 그래서 체언 뒤에 조사가 간혹 생략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사를 붙여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명사 중에서 자립성에 따라서 의존 명사가 있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자립성의 의존 명사 중간쯤에 보면 의존 명사가 형식성으로는 의존 명사 한번 볼까요? 실질적인 의미가 결여되어 있거나 그 의미가 희박한 의존 명사를 형식성 의존 명사라고 하고요. 단위성 의존 명사는 수량적인 의미를 지닌 것들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 한 개, 한 그루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겠죠. 의존 명사는 선생님이 왜 의존 명사를 따로 한 번 더 이야기했느냐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명사 중에서 의존 명사입니다. 선생님 이거 그럼 의존 형태소인가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명사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고 지시대명사 있다. 여기저기 거기 이그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고요. 수사에서는 수사와 수관형사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관형사는 말 그대로 숫자를 수량을 나타내긴 하지만 관형사야.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관형사 뒤에는 조사가 붙지 않아? 관형사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 체언이 붙어서 그 체언을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품사를 이야기할 때는 앞뒤 관계를 굉장히 잘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 한 개의 가방을 가지고 있다. 난 하나의 가방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에겐 하나의 가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 이거 사람 이름 아니야. 하나하나 숫자 이야기했을 때. 그럼 얘는 뭐, 뒤에 뭐가 붙었어? 조사가 붙었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건 체언이잖아. 체언 중에서 얘는 뭐야? 수사가 되는 거고, 얘는 한 개의라고 해서 얘는 의존 명사 앞에 띄어져 있고 얘가 수량을 나타내지. 그럼 얘는 이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뭐가 되는 거야? 관형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관형사와 수사의 구분은 앞뒤 관계 보시고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품사를 할 때는 항상 앞뒤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2쪽 넘어갈게요. 자, 32쪽은 조사예요. 자, 조사에서 개념 볼게요. 주로 체언 어디에 붙어요?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요. 자, 줄 치세요.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 자, 문법적 관계 위에다가 격조사 쓰세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격조사야. 자, 그 다음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특별한 의미 더해준다 위에 보조사 써주세요. 특별한 의미, 보조사. 그게 보조사야. 자, 그 다음에 옆에 어떤 남학생이 연필 꽂고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서술격 조사 2단은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야. 서술격 조사 2단은 선생님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걔는 가변어에 들어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들은 조사는 단어예요. 그쵸? 자립을 하지는 못하지만 단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앞말에 붙여 쓰긴 하지만 그래도 단어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조사 중간에 보시면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복격 조사, 서술격 조사, 부사격 조사, 관형격 조사, 혹격 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조사를 잘 알아두시면 걔들이 나중에 문장 성분을 할 때 너희들이 구분하기가 편하다. 문장 성분은 그 어절에 따라서 걔들이 무엇이냐를 묻는 단위인데, 자, 예를 들어 주격 조사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이가 깨서가 붙어요. 그죠? 선생님 은는 붙는데도 은는이 비교의 보조사 은는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인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 나는 선생님 이거 되게 많이 쓰는데 학교에 간다 라고 쓰는 것. 자, 그 다음에 내가 학교를 간다 라고 썼을 때 문장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얘는 나는을 썼습니다. 선생님 얘는 보조사잖아요. 얘는 비교의 보조사 은는이 붙은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주어예요. 왜냐하면 보조사가 붙을 때는 이 가는 생략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럼 얘는 주어. 서술어는 어디 있어? 얘가 서술어지. 자, 그럼 마찬가지 이 가 붙었습니다. 주어죠. 얘는 서술어예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거 용언이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서술어가 되었어. 그러면 얘는 학교에 학교를 되었어. 그러면 뭐가 달라? 격조사가 다르지. 얘는 부사격 조사에게 방향 나타내는 을은 뭐야? 목적격 조사가 붙었어. 그래서 격조사에 따라서 얘의 격을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학교에 간다 해서 얘는 부사어가 되는 거야. 부사격 조사가 붙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목적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야. 되겠니? 우리나라 말은 교차어기 때문에 즉 조사와 붙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들에 따라서 뭐가 달라? 문장 성분이 달라진다. 그래서 조사가 격조사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격 조사에 밑줄 칠게요. 체언이 부사어임을 표시하는 격조사입니다. 학교에 이런 것처럼 얘들이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다가 밑줄 칠게요. 에서, 로, 와가, 보다, 로, 라고. 자, 그 다음 을은 목적격이고 서술격 조사 이다, 관형격 조사 의, 혹격 조사 야, 여 이런 거 있었는데, 자, 그 다음 이 가가 복격 조사라는 거 옆에 있습니다. 자, 복격 조사 이 가가 있대. 선생님 누가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자, 적을게요. 요거는 복격 조사 옆에다가 문장 적으세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물이 얼음이 되었죠. 얼어서. 자, 그러면 여기 주어가 어디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가 주격 조사가 되는 거고요.
되다 아니다 즉 두 종류예요. 되다 아니다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 가가 붙은 경우에는 얘가 복격조사가 됩니다. 다시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이 가는 복격조사가 돼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문장 성분으로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는 필수 성분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 그래서 되다 아니다가 복격조사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은는 만품부터 나마다 도까지 이런 것이 있고 접속조사는 와, 과, 이랑 이런 것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사 확인했고 그 다음 34쪽 갈게요. 34쪽에 용언의 동사와 형용사 선생님 아까 전에 드렸었는데요. 동사는 움직임이고 형용사는 상태와 성질이다. 이것으로 확인을 하시고 자 동사 한번 보면 종류는 자동사, 타동사 뭐 이런 거 있는데 얘들아 동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나중에 우리 사동문, 피동문 이런 거 할 때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동사 확인. 그다음에 형용사는 개념이 사람이나 사물 등의 상태 성질이다. 상태 성질 밑줄 하시고 기억해 두시고요. 성상 지시 형용사. 그다음에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그 예에다가 밑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 규칙, 불규칙은 뭐 활용할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이기 때문에. 굳이 보진 않아도 되는데 그 밑에 얘들아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용언 한번 봅니다. 문장의 주체를 줄치세요. 주되게 설명할 때 우리 시간 이야기할 때 완료상 이야기하면서 용언과 보조용언이 합쳐졌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먹어버리다. 뭐야? 용언이 지금 2개가 사용되었잖아. 그러면서 서술어가 하나가 된 거죠. 이랬을 땐 그 앞에 있는 얘가 더 중요하죠, 먹다. 그래서 얘가 본용언이고 얘는 뒤에 있는 이 용언은 본용언을 도와주는 보조용언이다. 뭐를 가지고? 어라는 연결 어미를 가지고. 자, 그래서 얘는 보조용언이다. 그러니까 뒤에 본용언 뒤에 용언 이렇게 뒤에 하나 더 따라 나올 때 걔들을 보조용언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어미는 선생님 어미 용언의 어간 플러스 어미인데요. 어미의 종류에는 제일 끝에 나오는 어말 어미가 있고요. 어말 어미 앞에 나오는 먼저 선자 선 어말 어미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먹었다 에서 얘가 다 나뉘어지죠. 형태소 분석. 자, 그랬을 때 얘는 용언의 어간, 얘는 어말어미 앞에 있는 얘는 뭐죠? 시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런 걸 선어말어미라고 한다. 그런 용어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35쪽 가면 용언의 활용이 있는데 얘들은 규칙 활용, 탈락, 뭐 리을 탈락, 그 다음 디귿 불규칙, 뭐 시옷 규칙, 비불규칙 뭐 등등 있어요. 이건 한번 반드시 쭉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이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37쪽 가시면 37쪽 갈게요. 수식어는 관형사와 부사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처음에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설명 되게 길게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는 거. 그 다음에 부사는 용언과 또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하는데 얘들은 용언이 활용된 형태와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37쪽 저기 위로 한번 가보면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한번 볼게요. 그녀가 새 옷을 입었다 해서 새 옷. 그 중에서 옷을 꾸며주는 새. 걔가 뭐다? 관형사다. 그쵸? 그럼 관형사의 종류에는 그 밑에 볼게요.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가 있는데 지시관형사는 이, 그, 저 가리키는 거.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할 때 그 세 개가 지시 관형사가 되는 거고 성상 관형사가 새, 헌, 첫 이런 것처럼 모양이나 상태 성질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수 관형사는 수나 양을 나타내는 거. 한 가지, 한 개 이렇게 할 때 그 한이 뭐가 되는 거? 수 관형사가 되는 거야. 체온을 꾸며주는 것들은 관형사야. 되겠어? 체온을 꾸며주는데 그 앞에 어떻게 형태가 바뀌는 아이들이 있으면 걔들은 용언을 활용해서 관형사처럼 바꾼 거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부사는요. 용언 또는 다른 말을 꾸며줍니다. 용언을 꾸며주고 혹은 다른 말, 부사를 꾸며주거나 관형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이 부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종류에는 보세요.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 있고요. 부정부사 밑줄 해봐 주세요. 부정부사 나 안 먹어 했을 때 얘가 뭐를 꾸며줘요? 먹어라고 하는, 먹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죠. 부정의 뜻으로 꾸며주죠. 그래서 얘가 부정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니 먹거나 안 먹거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가 부사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문장 부사도 양태 부사, 접속 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양태 부사는 과연, 정말, 설마, 제발, 결코 밑줄 해주시고요. 접속 부사는 문장이나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및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가 꾸며주는 말들 제일 밑에 보면 부사가 꾸며주는 애들이 되게 많다. 뭘 꾸며줘? 제대로 알다에서는 용언을 수식하는, 이게 사실은 제일 많고. 자, 아주 새 옷에서 아주가 새를 꾸며주죠. 그럼 뭐예요? 관형사를 수식하고 꽤 많이 모였다에서는 뭐를 많이라는 부사를 꾸며주어요. 조금 뒤에 올 예정이다 라는 건 조금 뒤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죠. 체온을 꾸며주고 제발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제발 뒤에 있는 그 사람이 제발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 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탄사는 말 그대로 뭐예요? 느낌, 부름, 응답, 야호 이런 것들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38쪽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도해 18번까지 해당하는 도해의 문제들은 한꺼번에 체크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표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자꾸 남기시고 문장을 봤을 때 걔를 형태소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형태소 분석해서 그것들이 어떤 문장, 단어 품사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33쪽부터 푸시고 제가 풀이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